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십니까? 휴가로 자리를 비운 한상원 아나운서 대신하고 있는 아나운서 남현정입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 외야수 홍창기가 20일 수술대에 오릅니다. LG는 정밀 재검진 결과 왼쪽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이 확인돼 20일 수술 예정이라며 재활 기간은 약 4-5개월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홍창기는 이번 시즌 정규 시즌 출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4-2025 시즌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한 배구 전설 문성민이 다음 달 6일 천안 유한순 체육관에서 열리는 한국 남자 대표팀과 네덜란드의 평가전에서 국가대표 은퇴식을 치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에서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며 3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의 적시타에도 불구하고 1대3으로 져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LA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는 애리조나전에서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지만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고 다저스도 5대9로 지면서 4연패에 빠졌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2025 국제탁구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혼합복식 신유빈 임종훈조가 8강에 올라 우리나라의 오준성 김나영조를 꺾은 타이완의 린윤주 정이징조와 준결승 진출 티켓을 다투게 됐습니다. 올 시즌 K리그1에 승격한 FC 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오심 피해를 보고 있다며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FC 안양의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나왔다며 오심을 공식 인정하고 심판 비판을 금지한 경기 규정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 전해드리는 주간 농구 시작합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저는 아닌데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손대범 위원이 오랜만에 나왔죠. 여기 있었던 것 같네요. 아 그렇죠. 네. 아까 출석률이 거의 뭐 됐습니다. 자이언급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뭐 한 45%, 네. 50% 네. 그 정도 손대범 위원이. 이 정도면 계약서에 뭐 별도의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오늘 자이언급의 파급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눠볼 거 가장 먼저 이제 KBL 챔피언 결정전 야.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최근 한 주였습니다. LG가 창단 28년 만에 정상에 올랐어요. 아, 마침내 7차전 접전 끝에 창단 28년 만에 정상을 밟았습니다. 네. 일단 7차전에서 62대 58로 SK를 꺾고 시리즈전 4승 3패로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게 이제 창원 LG 우승을 밀었던 조현일 해설위원이 이런 거 맞춘 적 정말 오랜만이지 않으세요? 제가 NBA는 잘 못 맞추는데 또 KBL은 또 괜찮습니다. 네. 네. 시즌 전부터 LG 우승을 좀 이렇게 점치셨다고. 근데 저희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저희도 사실 좀 생경합니다. 이게 지금 그 작가님이 이렇게 적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전에 준비가 돼 있는 거고 날조하시면은 그 생방 중에 곤란합니다. 네, 저는 9월부터 창원 LG가 우승할 수 있다. 슈터들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네. 기존의 수비력에 공격력이 더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내용은 틀렸지만 결과는 맞았군요.
그렇죠. 네, 말이 끊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조현일 해설위원이 자신 있게 우승팀 맞춘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이런 시리즈도 처음이지 않았나요? 이런 시리즈가 없었죠. 사실 LG 같은 경우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노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역사가 새로 써내려가는 거고요. 반대로 SK 같은 경우는 3연패 이후에 4연승을 통해서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어떤 프로스포츠에서도 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역사가 썩어지는 그러니까 누가 우승을 하더라도 새로운 역사를 쓰는 시리즈였는데 결과적으로는 LG의 결과가 조금 더 역사에 깊게 각인이 되는 결과물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28년 만에 등극했던 챔피언이 더욱 귀중했을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대단했을 것 같은데 현장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저도 현장에 그날 가지 못했는데 네. 뭐 시리즈 전반에 걸쳐서 거의 한여름이었어요. 사우나 같은 느낌. 네,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엄청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경기 연속 챔프전 매진이거든요. 이번 시리즈 역시 7경기 모두 매진이 됐고 특히나 6차전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LG 팬들은 우승을 결정지을 거라 기대했었는데 그 원희의 위닝샷 때문에 졌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화면에 포착됐던 이 팬들의 우는 모습들이 정말로 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창원에 1년 살 때 창원 LG 경기장 많이 찾아갔었는데 웬만한 다른 경기장보다도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이번 시즌도 정말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SK도 정말 뭐 리버스 스윕에 거의 성공을 했다고 그런 분위기로 봤는데 결국 실패를 했고 전희철 감독이 울컥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사실 3대 0에서 그 3대 3이 된 사례도 NBA에서 4번이 있었는데 전부 다 리버스 힙에 실패했거든요. 네. 0대 3으로 끌려가던 팀들이 내리 3경기 이겼는데 결국 7차전 졌어요. 가장 최근에 2023년 마이애미가 보스턴을 상대로 3판을 내리 졌다가 7차전 이겼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나 이 SK가 리버스 힙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던 이유는 7차전이 뭐 요새와드 같은 이 SK 홈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결국 이 LG가 극복을 했었고 전희철 감독도 저도 7차전은 스튜디오에서 중계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전희철 감독도 취재진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후회 없는 대결을 펼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 SK 분위기를 어쨌든 꺾은 게 7차전의 LG인데 LG가 그 기세를 극복했던 원동력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조상현 감독의 뚝심이 좀 큰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팀에서 가장 좀 기대를 모았던 두 명의 슈터 두경민과 전성현 선수가 1차전부터 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팬들도 이쯤 되면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LG가 계속 저득점으로 갔기 때문에 두 선수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성현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지만 전성현가 그 조상현 감독 끝까지 뚝심을 지켰습니다. 이 본인의 원칙대로 이 선수들을 끌고 갔고 또 그렇게 치러진 7차전 속에서는 또 LG가 수비의 팀인 만큼 또 꽁꽁 묶는 수비와 또 공격 리바운드를 앞세워서 또 SK의 추격을 따돌렸습니다. 네, 특히 뭐 LG는 양준석이나 유기상처럼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 기대가 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타마요도 젊고 또 말씀대로 양준석, 유기상 선수도 있고 또 더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뭐 충분히 뭐 2연패 또 3연패 뭐 왕조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왕조의 이제 조건이 이 어린 선수의 성장 플러스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 선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을 이번 챔피언 결정전 MVP 허일영 선수가 해냈습니다. 와, 진짜 허일영 선수가 필요할 때마다 외곽을 터트려주면서 네. 또 팀을 이끌어줬죠. 사실 1차전 때도 뭐 중요한 리바운드, 외곽슛으로 힘을 실었던 선수인데 이 7차전 때 점수차를 벌리는 중요한 외곽슛과 함께 14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챔피언 결정전 MVP는 투표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투표가 이제 4쿼터 시작할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임팩트가 있을 때 허일영 선수 이름이 계속 불리다 보니까 결국 챔피언 결정전 MVP까지 간 것 같고요. 이 선수는 이번 우승으로 통해서 각기 다른 세 팀에서 우승을 한 KBO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거의 로버트 헐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네,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 39살의 나이에 이제 MVP라는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조현일 해설위원이 또 허일영 선수와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경기 끝나고 만나보셨습니까? 만나지는 못했고 그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여보세요를 하지 않고 으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김은국 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까 잠깐 통화했는데 네. 부모님께서 많이 좋아하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거의 몇십 년 만에 껴안았다고 이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좋아했고 또 허일영 선수는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또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조촐한 파티를 할 정도로 이 허일영 선수 주변에서도 굉장히 기뻐했고 또 무엇보다도 최고령 MVP를 받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기록도 서로 다른 세계 팀에서 우승 반지를 거머쥔 것과 비슷하게 당분간은 이 KBL의 역사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일영 선수가 85년생 소띠입니다. 이게 우리 나이로 치면 41살.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
기록을 써내려간 거거든요. 뭐 감독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하고 아마도 지금 NBA에서 예를 들어 르브론 제임스가 계속해서 나이와 관련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듯이 허일영 선수도 이번 우승을 토대로 뭐 한 2시즌 정도 더 이렇게 조커 역할로 뛰게 된다면 아마도 LG처럼 젊은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팀에서는 훨씬 더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몸 관리도 대단하고 동생들이 이끄는 그 통솔력도 정말 박수 받을 만한 허일영 선수였습니다. 자, 반면에 아쉽게도 이제 리버스 스윕에 실패한 SK는 SK 입장에서는 정말 떠나보내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원희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SK의 심장과도 같은 선수죠. 이 자밀 원희 선수가 뭐 시즌 내내 사실 은퇴를 시사했던 선수였고 또 이번에도 역시나 7차전 끝난 다음에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고 했었는데 아직은 모든 게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원희 선수가 이번 주 말쯤에 출국할 것 같은데 그 전에 SK를 한번 만나볼 거라고 합니다. 뭐 그때 아마도 SK가 원희랑 같이 갈지 말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설득을 하려고 한다고 하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유예를 하면서까지 왜냐하면 원희와 함께 우승을 하지 못했던 것은 SK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외인 선수가 왔을 때 원희처럼 팀에 녹아들고 적응을 하고 또 어쩔 때는 보컬 리더라든지 여러 리더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는 사람을 또 한 명 키우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K 입장에서는 우승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원희가 뭐 어떤 결정을 하건 인간 자밀 원희를 저희가 좀 계속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과연 원희가 계속 함께 할지 아니면 정말 은퇴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LG가 우승을 하면서 이번 시즌도 막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총평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번 시즌 KBL. 저는 좀 아쉬웠다. 네. 왜요? 우선 맞췄는데. 그거는 뭐 좀 겸손해야죠. 네, 겸손한데 저는 일단 그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KBL을 볼 수 있지만 농구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득점의 크기가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선수 개인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KBL 차원에서 뭔가 좀 고득점을 장려할 수 있는 불과 뭐 2시즌 전까지만 하더라도 챔프전에서 80점대 주고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방안들을 좀 강구하는 게 어떨까. 너무 저득점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네. 근데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하드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맞아요. 하드콜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고 공격 찬스가 났을 때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찬스는 놔두겠다라는 의도였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논란만 불거졌고 경기당 득점력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이것은 심판이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팬들과 선수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좀 진지한 고민을 해봐야 할 때고요. 하드코어의 논란은 이번 시즌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네. 바람을 내비쳐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매너가 좀 없었습니다. 감독과 선수가 경기 중에서 언성을 높이고 그렇죠. 또 경기 끝난 다음에도 그 이슈가 경기력을 논해야 되는 시기에 그런 불필요한 이슈가 계속 언급되고 그렇죠. 있고 또 심판은 심판대로 자정을 못하고 있고 또 선수도 계속 불만을 터뜨리고 네. 그러니까 전통 농구 팬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팬들이야 어쨌든 참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진짜 새로이 진입하는 어린 팬들이 과연 이 농구를 재밌게 볼 수 있을까 그렇죠. 권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상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프로농구가 조금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농구의 뭐 매력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팬들 유입하려면 화려한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점수도 많이 나와야 맞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다음 시즌 조금 더 재미있는 리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그가 끝났고 일명 에어컨 리그 비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감독 바뀐 소식이 유독 많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10개 구단 중에 뭐 4명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바뀌었습니다. 양동근 모비스 감독, 또 손창환 고양 선호 감독, 이상민 KCC, 그리고 유도훈 정관장 감독 이렇게 새로운 감독 4명이 또 새롭게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자,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각 구단들이 선택을 했는데 가장 먼저 이상민 감독 선임은 사실 뭐 내외적으로 좀 언젠간 하겠지 내정이 된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시즌 중반부터도 이미 뭐 전차지 감독도 인정했던 부분이었고 네. 또 언제 이제 발표가 되냐가 중요했던 부분인데 일단 이상민 감독이 전차지 감독을 1년간 더 보좌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치로는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던 이규섭 코치가 또 다시 한번 이상민 감독을 만나게 됐고 또 신명호 코치가 또 그 둘을 보좌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상민의 이규섭의 신명호면 정말 이름값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과연 그렇죠. 어떤 네. 농구를 펼칠지 좀 궁금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은 뭐 이상민 감독은 굉장히 좀 빠른 농구를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서울 삼성을 또 챔프전까지 이끌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색깔이 약간 옅어진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빠른 농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규섭 코치는 뭐 현역대 공격 또 신명호 코치는 또 수비에 강점이 수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균형을 잘 맞춰서 간다면 네, KCC가 또 금세 강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치진 세 분의 경기를 기억하는 팬들이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코치진의 어떤 인기가 선수들의 인기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뭐 삼성 감독 하실 때도 우스갯소리로 감독 팬이 더 많이 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인기 있었잖아요. 투표하면 네. 아마도 올스타전에 이상민 감독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또 한 명의 또 KBL 레전드가 감독이 됐습니다. 양동근 이제 감독님이죠. 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조동원 감독을 보좌해왔던 현대모비스의 전설 이 양동근 감독이 이제 정식적으로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만큼 또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 꿈을 이뤘으니까 잘 준비해가지고 사실 최근에 이제 40대 젊은 감독들의 성적이 변변치 않았거든요. 네. 뭐 김주성, 김효범, 김태술 등 젊은 감독인 만큼 좀 뭔가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또 KBS 해설위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아시안 게임 때 같이 했죠. 좋습니다. 자, 그럼 KBL 소식 마지막으로 FA 시장에 나온 대어들이 많습니다. 어떤 선수 가장 주목하십니까? 네, 일단 52명이 FA로 52명. 나왔는데 와. 역대급이고 일단 허운, 김선영, 안영준 세 선수는 다 국가대표로서도 간판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세 선수가 어디로 갈지가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좀 약간 보상 제도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는 셋 다 잔류하지 않을까. 옮기기가 쉽지 그래서 않죠. 네. 네. 알토란 자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베테랑 김선영 또 뭐 이정현 선수 또 이관희 김실애 자 이런 선수들은 영입을 하는 데 있어도 딱히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도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도 많이 바뀌었고 선수들도 과연 어떤 팀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다음 시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이야기도 나눠보겠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현재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동 2위에 올라있는 롯데가 오늘 2경기 차 앞서가고 있는 선두 LG를 만났는데요. 3연승을 달리고 있는 롯데 홈에서 윤성빈 선발로 LG와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반부터 점수차가 크게 났습니다. 현재 경기 LG가 14대4로 롯데를 10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자, 공동 2위에 또 한 팀 한화죠. 2위 자리 지키고 있지만 최근은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NC와의 원정 3연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선발 문동준 대 목지훈 경기였는데요. 현재 한화가 4대0으로 NC에 앞서 있습니다. 공동 4위까지 올라선 기아는 7위까지 떨어져 있는 KT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5대2로 KT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 4위 SSG와 9위 두산의 경기는요. 4대3 한 점 차로 SSG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대 키움도 살펴보겠습니다. 팽팽하네요. 1대1 9회 초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프로농구 NBA 얘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대진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마침내 4팀만 남았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 전통의 라이벌이 오랜만에 만났고 서부에서는 미네소타와 오클라호마 시티가 또 사상 처음으로 이 파이널 진출을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네, 르브론도 없고 커리도 없고 보스턴도 없고 네. 정말 뭐 뜻밖의 파이널 4라는 표현을 미 현지 매체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보스턴 셀틱스는 전년도 우승팀이고 댈러스 매버릭스는 파이널에 진출을 했었고요. 또 LA 레이커스나 또 혹은 뭐 다른 전통의 강호들이 모두 다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강에 오른 네 팀이 그 어떤 팀이 우승하더라도 지난 7년 동안 서로 다른 7개 우승팀이 생기게 됐거든요. 이게 NBA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 지금 뭐 왕조를 구축하기도 어렵고 연속 우승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수건의 해가 될 수 있는 이번 시즌인데 가장 먼저 박재민 위원이 이제 인디애나 팬이라 들었는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뭐 팬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고요. 그냥 인디애나 그 자체다.
I am 인디. 네. 굉장히 이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농구 팬들이 인디애나가 얼마나 좋은 팀인지, 인디애나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농구에 정말 열광을 하는 지역인지 알 때가 됐고, 저희가 지금 파이널에 간 게 거의 지금 한 20 몇 년 25년 만이거든요. 됐죠. 네, 25년 레지 네. 밀러가 파이널로 가서 이제 패배를 하고 그렇게 은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봤을 때 뉴욕 닉스와의 또 수십 년간에 걸친 이 라이벌 구도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밟고 일어서서 야, 챔피언을 달성하리. 네. 거의 뭐 인디애나 좀 홍보대사네요. 저는 이제 레이커스 탈락한 이후로 사실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NBA 안 보시나요? 보긴 보죠. 하지만 이제 뉴욕 외에 소도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의미를 두진 않고 거의 뭐 있는데. 식사하면서 옆눈으로 보는 수준 아니신가요? 너무 자본주의적인 마인드 네, 아니십니까? 하지만 그래도 노란색이기 때문에 네. 마음 담아서 그나마 응원하겠습니다. 인디애나. 네. 다시는 인디애나 할리버튼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 그렇죠. 여기 이제 노란색은 골드 컬러는 인디애나밖에 없네요. 네. 자, 시즌 전 예상과는 어쨌든 좀 많이 다른 대진인 것 같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네소타랑 인디애나가 큰 이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에도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으니까. 그렇죠. 다만 미네소타는 결국 카렌서니 타운스를 보내면서 그 트레이드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하리라고 예상한 이들은 많지 않았고, 또 뉴욕 닉스도 보스턴을 꺾었습니다. 물론 네. 보스턴이 테이텀의 부상이라는 악재가 있지만 그래도 4대2로 꺾고 컨퍼런스 결승. 뉴욕 닉스는 1999년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26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이 네 팀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예상한 이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의 거예요. 없죠. 네. 카렌서니 타운스 같은 경우는 옮겨서 닉스에서 어쨌거나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왔고요. 그러니까요. OKC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같은 경우는 좋은 자원이 있었고 좋은 분위기, 인터뷰할 때 다 같이 모여서 어깨동무하면서 하는 그 좋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게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어지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이제 결실을 맺은, 마치 작년에 제 느낌으로는 지난 시즌에 보스턴을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젊은 선수들이 성장해서 드디어 컴파까지 올라가는. 네. 자, 그럼 대진별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는 오클라호마 시티 대 미네소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 팀 다 뭐 수비에서도 빠질 게 없고 또 확실한 에이스도 갖추고 있고 또 높이도 밀리지 않는 두 팀인데 또 두껍기도 두껍고 깊이도. 하지만 저는 일단은 OKC 썬더가 시즌 내내 꾸준했고 홈과 원정에서 가릴 것 없이 꾸준했고, 수비에서도 일단은 덴버란드 강적을 또 카루소를 앞세워서 또 무너뜨렸고, 네, 그런 좀 전략적인 수싸움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래도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초반부터 좀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 대 앤트맨의 대결도 어떻게? 야, 이거 재밌겠다. 이 에이스 간의 대결이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양 팀 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뭐 둘 다 득점을 많이 올리긴 하지만 SJ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뭐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미드레인지 게임 위주라면은 이 앤트맨은 뭐 시원시원한 돌파도 있지만 외곽슛도 강점이 있고 올 시즌 커리어에 세력 없을 정도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두 매치업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가볍게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야, 가볍게. 그래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어떤 무대에서 봤었을 때도 사실 비슷한 연령대의 비슷한 어떤 팀 내부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이 두 선수가 한 예로 올림픽 때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큰 경기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길저스 알렉산더의 모습이 워낙 저는 이제 잔상이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이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6위 미네소타가 파이널 올라가면은 이 95, 96 시즌에 올라주원의 휴스턴 이후에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은 네, 미네소타에 휴스턴. 좀 걸고 계시고 조현일 해설위원도 네, 저는 미네소타. 미네소타가 4대3으로 이길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러니까 두 분은 또 좀 비겁하게 스코어를 얘기 안 하셨는데, 네, 저 저는- 오클라호마가 앞서갈 거라고 했는데 네, 스코어 네. 나중에 물어보죠. 보통 이제 뭐 인7, 인6 이렇게 하는데 저는 미네소타 인7으로. 저 미네소타 인 6 가겠습니다. OKC 4승 2패. 이야, 딱 기록해 놓겠습니다. 갈리네요. 네. 자, 만약에 또 이제 미네소타가 만약 올라가면 랜들이 파이널에서 구 뉴욕의 왕이었는데 현 뉴욕의 왕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박재민 해설위 안 좋아하겠지만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도 보겠습니다. 뉴욕 대 인디애나. 박재민 해설위원 얘기는 거의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네네네, 안 하겠습니다. 굳이. 네.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도 인디애나의 이런 빠른 스피드와 사방팔방에서 터지는 3점 슛. 뉴욕이 사실은 근데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게 뉴욕이 정규 시즌 때는 외곽 수비가 정말 안 됐고 또 쓸데없이 실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플레이오프 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인디애나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화력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인디애나가 4승 1패로 끝낼 겁니다. 와, 못 쫓아간다. 조현일 해설위원은 몇 대 몇?
저는 인디애나가 4대2로 이야, 인디애나가 이번 2025 플레이오프 3점 성공률이 팀 3점 성공률이 40%가 넘어요. 40% 네. 넘어요. 그리고 평균 두 자리 득점이 6명이고 뉴욕은 7인 로테이션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뉴욕은 지칠 거다. 이야. 티보도 감독의 농구가 아하. 한계 부딪힐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분의 예상을 종합한다면 결국에는 미네소타 대 인디애나일 가능성이 높다. 네. 아.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손대범 해설위원만 OKC 대 네. 인디애나. 인디애나다. 시골들 매치네 진짜. 아니 뭐 LA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성 출신이신가요? 본인 서울 태생이라고. 아, 정말. 서울 태생이구나. 자, 컨퍼런스 파이널 내일부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올라갈지 계속해서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 셀틱스는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지금 제이스 테이텀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 수술 파일이 됐죠. 네, 파열이 됐는데 역시나 비접촉 상황이었고 이 제이슨 테이텀이 2017년 이후로 가장 많은 경기를 뛴 NBA 선수예요. 네. 거기다가 올림픽도 다녀왔고 네. 워낙 또 수비에도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결국 뭐 피로 누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뉴욕에서 부상을 입어서 굉장히 빠르게 대형 병원으로. 또 대형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지금 또 잘 회복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다음 시즌은 못 돌아옵니다. 네, 다다음 시즌 때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야죠. 네. 사실 이런 부분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올림픽을 다녀온 NBA 선수들이 사실 그 올림픽 직후 시즌에 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쿄올림픽 2021년 이후에도 그랬고 이제 파리올림픽 2024년 이후에도 주축 선수들이 다치는 모습을 보면 이 NBA 출신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는 것을 좀 꺼려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어떤 부상을 당하는 모습이 잘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팬으로서 해봅니다. 네, 정말 뭐 농구 팬으로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니스 아테토쿤보 선수가 과연 다음 시즌 어디에서 뛸 것인지 많은 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뭐 이미 현재서 배당률까지 나올 정도로 네, 네. 이 거치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러키하고 아테토쿤보가 조만간 좀 만날 거라고 합니다. 그때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구단을 좀 잡아야 되는데 확실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드래프트만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러키를 떠난다면 어디로 좀 가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 현지 배당은 휴스턴 로켓츠 맞아요.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스퍼스. 네, 그리고 댈러스는 쿠퍼 플래그를 지명할 거기 때문에 네.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단 공표했고요.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가능성도 현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준이라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를 딱 지목해서 커리와 뛰고 싶다 하지 않는 이상 네, 골든스테이트는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 뭐 어떤 팀으로 가든 상당한 파급이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이번 얘기를 들어 주간 농구는 마치겠습니다. 손대범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스포츠.